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학습 알고리즘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바, 교재에서는 퍼셉트론이랑 MCP 뉴런을 그 동의어로 취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퍼셉트론의 한계를 바로 논의하는데, 지금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MCP 뉴런과 퍼셉트론은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구현하신 퍼셉트론은 이제 MCP 뉴런의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의하고 싶다면 퍼셉트론 전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구현하신 이런 부분은 교재에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드리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하신 이 부분이 그 AND를 해결하는 법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AND만 해결하면 안 되고 NAND나 OR도 해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지를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좀 쪼갤게요. 쪼개서 이제 셀을 좀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요쯤에서 커서를 위치하고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이 스플릿 셀, 머지 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해드렸습니다. 이게 혹시 셀을 한꺼번에 작성했더라도 원하는 시점에서 쪼개거나 아니야 다시 합쳐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 명령들은 옆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단축키 조합이 제공되는 경우에 이 단축키 조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축키 조합은 지금 좀 달라 보이는 이유가 맥이라서 그렇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에디트 메뉴에서 스플릿 셀을 이제 하시면,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 퍼셉트론을 실제로 구현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구현을 확인하는 이제 엔드 부분하고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표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 YS를 YEND라고 부를게요. 당연하게도 이제 다시 실행하면 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드리던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학습을 5번을 수행하고 나서 어, 6번째 이제 학습을 살펴보니까 이 시점 이후로는 매개 변수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뭐 학습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입력 각각인데, 이 입력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제공하고 나면 이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하다가 안 변하면 변하는 요인은 결국 이제 오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류는 이제 정답하고 그 각 개별 표본별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가 이제 오류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게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요 부분이 0이 된 겁니다. 이게 됐다는 것은 해당 표본의 정답하고 예측값이 일치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본이 여러 개를 제공했으니까 모든 표본에 대해서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모두 다 0이 되고 따라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학습이 됐다,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이제 요 셀을 복사해서 밑에 붙여 이번에는 5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일일이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안내드린 대로 컨트롤 F를 통해서 요 셀 내부로 한정하고 end를 5월로 바꾸겠다 하면 이제 세 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건을 한꺼번에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제 replace a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바꾸면 안 되죠. 5월은 이제 실제로 y 값이 달라야 되니까 1, 1, 1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1, 1, 1이죠. 서로 둘 다 거짓인 경우,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0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이제 모두 1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end는 5월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바꾸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펴보니까는 역시나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하는데 입력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입력 데이터는 동일한데 이제 목표 출력이 y 값으로 다른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학습 이후로부터는 아까와 유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매개 변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10번의 기회를 줬지만 3번 만에 학습을 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거 왜 가중치 왜 안 바꿨어? 그냥 다 맞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거 맞으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제 학습에 성공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낸드에 대해서 해보면 되겠네요. 역시나 이제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하셔도 되고, 그죠? 5월을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제 낸드로 바꾸셔야 되겠죠? 바꾸고 아까 보니까는 이제 그 대문자 5월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대소문자 구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낸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 건이 있고 한꺼번에 이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는 이제 end의 반대니까 y 낸드는 이제 바꾸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ND랑 그 동일한 횟수에서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다만 그런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주어진 학습 이내에서 이제 알아냈다. 기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구현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전에 엔드랜드 오알과 같은 이런 사례에 대한 매개 변수를 학습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살펴봤으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붓꽃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붓꽃표 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상해 드리기로 하고 이 구성을 그냥 완료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응한 이제 y 값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펜다스 시리즈로 어, iris 타겟을 만들고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012를 각각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로 이렇게 만들고요. 붓꽃표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샘플로 5개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됐고, 여기서는 이제 그 원래는 0이 요 타겟 값이 0이랑 1이랑 2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레이블로 바꿔주기 위해서 리플레이스 이제 수행했고요. 이 리플레이스에서는 비포와 그리고 이제 애프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 문서를 찾아보실 때를 대비해서요. 요 펜다스 시리즈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죠? 뭐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파이가 아닙니다. 넘파이가 아니고 펜더스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고, 이 펜더스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으면 데이터 과학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죠? 이 펜더스는 그냥 데이터 과학에서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파이가 숟가락이고 펜다스가 젓가락급이에요. 그죠? 뭐 포크 나이프 이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 사항이 없으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자체도 사실은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 붓고 데이터 셋은 기계학습의 정말 헬로 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논의가 필요 없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사전 확인의 결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것부터 그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이썬 기계학습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는 사이클런입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이지만 모든 기계학습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딥러닝이 아닌 기계학습에서는 사이클런 라이브러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하는 경우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활용이 편리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합니다.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그 sklearn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요번에 처음 보셨으면 기계학습에 처음이신 거입니다. 그건 이제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학습에서 제공하는 이제 헬로 월드 데이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1937년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요 피셔가 누구냐면 통계학, 혹시 통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시면 P-밸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 개념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통계 이제 대가, 그죠? 선구자 이러하시는 이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분이 1937년에 수집을 한 데이터인데, 이 요 우리말로는 붓처럼 이렇게 꽃잎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붓꽃이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을 했고, 그렇다면 어느 하나의 붓꽃은 다음 같은 텐서로 표현됐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텐서가 이제 몇 차원인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각 붓곳은 각 표본은 이제 1차원의 텐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고 바람직한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이 피셔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수행했을 때 붓꽃들의 품종을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그 분류가 됐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6.4, 3.2, 4.5, 1.5는 벌시컬러라는 품종, 4.7, 3.2, 1.3, 0.2는 세토사라는 품종, 7.4, 2.8, 6.1, 1.9는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랍니다. 그죠? 야, 근데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 입력의 형태가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떤 임의의 표본이 다음 같은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퍼셉트론을 대응하면 내부에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설정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퍼셉트론이 상대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퍼셉트론의 장래 희망이 붓꽃 분류기인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면 잠재적으로 붓꽃 분류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붓꽃 분류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붓꽃 분류 모형을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퍼셉트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 표기가 조금 번잡스러우니까 얘를 이제 한영키 변환이 좀 귀찮고 하니까 모델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모델에 이제 fit을 해서 이제 XS랑 YS를 전달하고 충분한 학습 횟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그죠? 우리가 이제 학습률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요 XS와 YS가 여기서 각각 데이터와 타겟으로 이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타겟을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Y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다중 분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퍼셉트로는 둘 중에 하나는 분류할 수 있고 이거는 이진 분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진 분류를 활용해서 다중 분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강제로 이진 분류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현재로서는 취해 보겠습니다.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세토사, 벌시컬러, 이제 버지니카 이렇게 50건씩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요 두 개의 유형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 분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퍼셉트론이 상대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S와 이제 YS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제시하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 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0번하고 1번만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타겟에 필터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Y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를 통해서 Y1이 0과 1만 선택이 됐고 각각 50건씩 선택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 유형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 필터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X1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데이터에 대해서 유형 필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Y와 X가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작업이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알고리즘이 1 또는 마이너스 1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numPy 이제 where를 이제 통해서 y1이 1인 경우에는 1로 하고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하겠다라고 하는 조정을 이제 도입하고 y1 변수를 이제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시면 요 1은 그대로 있는데 0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전히 그 각각 50건씩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진 분류의 문제로 바꿨고 우리가 구현한 퍼셉트론의 출력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 X1과 Y1이 우리 그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XS와 YS 대신에 X1하고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셀을 합칠까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메뉴에서 그 현재 선택된 셀에 따라서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합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적당히 이제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안 하면 이제 안 보이니까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수치가 이제 나왔는데 학습에 성공한 걸까요? 같이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막 이제 뭐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는 같이 봐주세요.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72, 1.04, 0.44, 마이너스 0.2로 끝났는데 다음번에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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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면 요 시점 이후로부터는 매개 변수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델에 우리가 x1을 전달해서 한꺼번에 아웃풋을 이렇게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다가 1, 1, 1, 1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얘랑 정답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y1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같으면 참이고 틀리면 거짓이니까 이거를 채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고 정답이 동일하면 참이니까 참이 많이 나면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채점이 얼마만큼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참 거짓은 원래 이제 수치값이기 때문에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니까 이걸 합계를 구하면 총 맞은 개수가 나올 거고 그 채점의 전체 길이를 구하면 이건 이제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정확도라는 이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이 정확도는 평균 값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점 한 자리까지 볼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러면 이 이거를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 버시컬러랑 버지니카랑 세토사라고 하는 세 개의 이제 값을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모종의 이제 입력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이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은 애니까 이렇게 이제 표기하고 정답이 되고 싶은 애면 적어도 정답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객관식 삼지선다인데 4번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의 비밀은 매개 변수에 있죠. W1P에. 근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버시컬러랑 세토사랑 버지니카의 차이점을 대강 아시겠어요? 왜 다른지? 6.4, 3.2, 4.5 이거 버시컬러구만. 이러면 전문가죠. 그죠? 근데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을 보고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데이터를 제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또는 모형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알고리즘이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이게 최적인가 아닌가는 궁극적으로는 이 정답을 발생하는가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실험을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모델에서 이 현재 그 X1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고 다시 X1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정확도 100%를 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 말이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72, 1.04, 0.44, 마이너스 0.2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얘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데이터에 맞추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유한번을 노력을 하니까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사실 3번 만에 학습을 끝냈어요.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10번이 필요 없었죠. 그죠? 그러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코드는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복사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0이 아닌 1, 2 조합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 필터를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Y1을 Y2로 바꾸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는 요 리플레이스 사용하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게 좋아. 그럼 그냥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것이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 필터 2번이 이번에 0번을 거릅니다.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방식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잠시 요 몇 가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물음표가 있는 키를 입력하시면 이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왜 하냐면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우리가 원하는 어, 1번하고 2번이 선택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50건씩 선택이 됐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확인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주석을 다시 해제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하고 물음표가 있는 키 전향 슬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를 했고 그 간단한 조작만으로 우리가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요번에도 잘했을까요?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대강 봤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두 개를 보면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번을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뭔가 틀렸다는 거죠. 틀렸기 때문에 자꾸 고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틀렸을까요?
역시나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서 이 셀을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x1하고 y1을 x2랑 y2로만 바꾸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현재로서는 무작위성이 없습니다. 무작위성이 없기 때문에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으셨을 거예요. 아까는 완벽한 100점을 맞았는데 지금은 반타작했습니다. 근데 반타작은 곧 빵점입니다. 성주야, 50점하고 빵점은 굉장히 큰 차이란다. 그건 맞지만 지금의 문제는 1번과 2번이 각각 50건씩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찍어서 맞출 확률은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학습을 했는데 찍어서 맞추는 수준이라면 학습의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되겠죠.